지난번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는 분쟁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90일 이후에 플러스 중국에 대한 관세도 많이 낮추겠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일부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약간의 들리더라고요. 호응이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죠.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11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잖아요. 협상 이슈라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마침표는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반등으로 마무리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까라는 데 질문을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의 외국인 수급 유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전일 미국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미중 어떤 무역 분쟁 갈등도 조금 좀 진정이 추가적으로 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좀 끌어올린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이전에 기록했던 날짜가 한참 위로 올라가는데 4월 10일이었고요. 외국인은 4월 10일 날 한 3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4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에 대해서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한 날이거든요. 네. 바로 다음 날 이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오늘도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제죠. 그제 관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큰 폭으로 이제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지난번처럼 반짝 하루에 그칠지 좀 더 이어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대해서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분쟁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90일 이후에 플러스 중국에 대한 관세도 많이 낮추겠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일부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약간의 들리더라고요. 호응이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황 자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제 엉켜져 있었는데 그 실타래가 조금은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딱 상황에는 직면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직전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 미래 반도체 같은 일부 장비 재료 부품 쪽도 강세를 보였고 이번 주 하이닉스까지 실적 발표를 들어보니 1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모두 훌륭한 성적을 맞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상황도 관세 상황도 이렇게 좀 잘 풀려 나간다면 반등 기대 봄직하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좀 긍정적인 이유는 해외, 그러니까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는 달리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식들은, 기업들은 이익 전망치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1분기 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분기 이후부터 4분기까지 실적 전망치가 같이 이제 상향 조정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기업의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한 64조 원인데요. 최근 실적 발표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예상했던 64조 원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1분기에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지금 예상치가 68조 원이고 3분기 예상치는 7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지난해 2분기하고 3분기 때 각각 69조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3분기에 78조 원이 나오게 된다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여도, 업종별 이익 기여도를 보게 되면 1분기 대비 2분기로 갔을 때 반도체 업종 기여도가 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로 갔을 때 반도체 업종 기여도가 50%가 되기 때문에 올해 남은 2분기, 3분기까지의 이익 모멘텀은 반도체가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업종 주식이 현재 어떤 주도권 모멘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반도체 장비주,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 램테크놀로지가 예. 또 실적을 발표했고 본격적인 실적은 이제 다음 주가 그렇죠. 완전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 실적을 줄줄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 같은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S&P 500 기업,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수가 503개 정도가 되는데 네. 한 170개 기업이 지금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 예상보다 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비율이 한 75% 정도가 되니까 오.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네. 물론 이게 상당히 좋았을 때는 80% 이상도 기록을 하긴 하지만 75%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M7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바로 다음 날인 한국 시간으로 5월 2일 아침에 애플이랑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바라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관세 영향이 향후 실적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할 거고요. 네.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글로벌 아웃소싱을 해서 그 제품들을 파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관세 영향력이 좀 커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아마존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발표의 어떤 피크는 한국 시간으로 5월 2일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이익 모멘텀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닝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익 전망치 어떤 변화가 계속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S&P 500 기업의 올해 EPS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7.5%까지 떨어졌고 오.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8.7%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네요. 4월 들어서는 이 하향 조정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S&P 500 지수가 과거 한 10년 평균 수준 정도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이익 성장률이 올해 한 자릿수 그리고 좀 더 낮아지게 되면 한 자릿수대 초반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면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한 19배 정도의 PER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도 그렇게 좀 싸다고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 좀 고점 대비 많이 내리긴 했지만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살짝 분위기가 좀 완화 조짐을 보일 때 이제 우리 시장 괜찮아졌구나. 완전한 안도를 해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으니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나온 수치라서 조금 더 충격적이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다음 주면은 미국 GDP도 발표가 그렇죠. 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이제 그 계절 조정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살짝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부문별로 지출 항목별 부문별로 보게 되면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총 고정자본 형성 이게 이제 투자인데 투자 부분이 마이너스 0.7%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 GDP가 좀 부진하게 되는 거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투자 부분은 조금 건설 부분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의 관건은 대선도 있기 때문에 소비 그리고 이 수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물론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어떤 플러스 성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4월 30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한국처럼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플러스 0.2%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때 관세 영향으로 수입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자재 수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이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얼마나 견고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사해 볼 수 있는 다음 주 지표 중에서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또는 고용 지표 경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분기 GDP 결과만 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후에 발표될 4월 경제 지표 추이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대강 국면에서 이제 협상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 주 전망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코스피가 4월 둘째 주까지 조정을 이어가다가 지금 2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관세 불확실성도 좀 축소가 되는 분위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닝 모멘텀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승세가 4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